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 저희들 받을 것 같습니까? 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작물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1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11대 7로 한다.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되는 것 아닐까. 이제 우리가 번복해도 되지 않나? 또 여야 간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에서는 개혁 포기한 거 아니냐 반발이 상당히 큰데요. 또 법사위 내주면서 또 실리는 좀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리 챙긴 게 맞는지 요거 한번 짚어보죠. 실리가 있는 건 뭐 여야 아니니까요. 민주당 열린민주당이니까 야인데요? 객관적으로 야죠. 야택이니까 네. 예. 야지만 야 같지 않느냐. 집권 야당이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지난 1년 동안 전횡을 일삼았어야 되는데 일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의 전횡을 못 일삼았다는 거죠. 예. 뭘 하나도 못했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뭘 휘둘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은 한 것 같은데요. 뭐 했나요? 뭐 임대차 보호 3법 얘기하는데 기억납니다. 부동산 3법은 예. 14년 전에 입법이 돼서요. 아하. 지난 14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의가 됐고 네. 거의 결론이 지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날치기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거 말고 공수처 통과시킨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네. 텐데 예를 들어 6,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날치기 해서 통과시키고 그 외의 개혁 과제들을 이 소위 말하는 정기국회까지 작년 정기국회까지 밀어붙여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법사위를 내주는 것 같으면 저는 되게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뭐 어정쩡하게 만든 거 말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내가 뭐 한다고 목청을 높여서 180석 만들어줬는데 물론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 뜻이 그러했는데 저희들을 180석을 만들어주신 뜻이 이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법사위를 덜컥 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언론개혁법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 전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장담을 한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 때는 또 6가지 미디어 입법 과제안을 내놨다. 그건 또 어디로 사라지고 또 3개로 갑자기 줄었는데 네. 뭐 이것만 되면 언론개혁이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 3개가 통과된다고 해서 미디어의 지형이 변화하거나 정말 언론이 개혁되거나 이럴 법안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협치를 위해서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네. 협치를 위한다는 말 전에 본인들이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 현직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개혁을 가장한 뭐 독재, 전횡 네. 이런 거라고 좀 보여져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야당 무시하고 했고요. 작년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전횡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전횡이라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사위를 내년도 6월 달에 뭐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건 어음이에요. 어음이다. 네, 이건 수표가 아니에요. 묻어나기 십상이다. 네, 이거는 그때 약속 안 지키면은 어음은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다음법 원내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한 거 우리 약속 못 지키겠는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 중진들에게 약속했던 거를 최소한아마 지켰다라는 명분을 갖기 위한 하나의 꼼수 협상에 넘어간 것이다.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했다라는 겁니까? 당한 거 아니라 서로 이용한 거라고 보여져요. 서로 윤호중하고 윤호중 같이? 원내대표는 협치, 어허. 협치 좋잖아, 뭐 이런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나 약속 지켰어요. 상임위 7개도 뺏어왔어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취한 거다. 지금 뭐 장성철 교수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교장님? 교장 정도입니다. 어쩐지 말씀 좀 지루하더라고요. 대구 카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 대선 후에 있는 일을 지금 뭘 말한다는 자체는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대변인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열린민주당에도 뭐 특별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 그런 거 하나 달라라고 좀 항의도 하고 단식도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거 협치하려면은 같이 하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인가요?
법사위죠. 예. 법사위원장은 안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예. 댓글이 나왔길래 제가 읽어준 거예요. 예, 법사위원장 보통 3선 의원이 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현재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간사부터 하고 오라 그러십시오. 그런데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법사위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지난 20대 국회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막 호통치고 심지어 뭐 심한 욕설까지도 입에 올리고 이랬던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더 심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최근 게 기억난다면 선택적 기억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박영선 위원장 할 때도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전혀. 네. 민주당이든 뭐 지금 국민의힘이든 법사위원장들은 항상 화를 많이 내면서 뭘 다 막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최근이라서. 뭐하게 지금 이 회신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누가 감을 질러? 뭐야? 이런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는 정말 당신 같은 게. 위원장님 또다시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뭐 체계자구 심사가 핵심인 만큼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사위의 독재, 이 상원 같은 모습 좀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진작 그러한 권한을 뺐을 수 있었으면 진작 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뭐 국회법 이런 걸 고쳐서라도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나오는 게 뭐 심사권을 축소한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안건 5분의 3 동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다가 부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체계 자꾸 심사만 해. 니들은 법률에 관해서는 건들지 마. 이래도 체계 자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는 장관들 불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체계 자꾸가 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120일, 60일 단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법사위에서 어쨌든 법안 문제에서 문제를 걸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일단 합의문에는 빠져 있는데 법사위에서 장관 부르고 차관만 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개정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요 법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로 딱 잡아놓고 의원이 본인 민원 있는 부처에 법안 잡아놓고 해당 장관 불러서 장관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되는데 지금 현재도 법안에는 체계하고 자꾸만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법은요. 지금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상정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해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를 안 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하려고 무대에 올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이 심사를 하는 이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인데 이게 1960년대에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법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에 많이 앉아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건데 지금 검색이 다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검색이 돼요. 법안 만들 때 이 국회 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관들, 전문위원들, 입법고시를 통과한 전문위원들이 다른 상임위하고 부딪힌 이제 다 강독을 해갖고 법안을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런 걸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는 그러면 날치기가 되느냐. 물론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지금까지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 걸 법사위에서 틀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이제 없앨 때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진정성, 법사위를 개혁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었으면 본인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이제 184가 얻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권한 누릴 대로 다 누리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 이것은요 심술보예요. 심술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해서 내용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중대재해처벌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되는 것 아닐까.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도 합의했다가 번복한 적 있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우리가 번복해도 되지 않나?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검찰 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비난이 확산되자 뭐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액션으로 보이시는 겁니까? 예, 뭐 언론개혁 관련돼서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건드리지 않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금 언론들이 막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저거 도입돼도요. 아무리 많아봐야 1억이고요. 5배입니다. 예, 5배라 그래도 지금도 뭐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500만 원에 5배면 2,500만 원 문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차원이라는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악의성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1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받는 언론사의 개수를 생각하면 예, 이것이 언론개혁의 내용이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민주당이 좀 한심스러워요. 네. 저는 민주당이 원래 개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장악이라고 계속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러게 진작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어요. 요새 들려요.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할 말 없을 때 쑥스러워서 그렇지. 아니 처음으로 웃었어요. 지금 계속 인상 쓰고 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민주당이 잘못되는데 뭐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어수선합니다. 특히 여론 지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를 우리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요, 그 7월 중순쯤부터 다시 이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한 33에서 36 정도고 국민의힘은 29에서 33 정도인데 서울 지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서울 지역이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앞서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자, 역시 서울에서는 아직 부동산 민심이 수면 아래에 아주 이렇게 잠복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뭐 변동은 없지만 서울에서 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바뀌었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모양새고 뭐 전국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